알고 싶은 게 뭐라고? 우리 문 씨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음, 그, 우리는 원래 남평 문 씨야. 남평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전라남도 나주 옆에 가면 지금도 남평이라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 된 건데, 근데 우리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출신이잖아. 그러면 남평 문 씨가 왜 제주도에 갔느냐? 사실은 제주도 하면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가면 삼성혈이라고 있어. 삼성혈. 제주도의 고유한 성씨는 삼성 세 가지의 성이야. 고씨, 양씨, 부씨. 고량부라고 하는데 삼성혈에 가면 그 고씨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솟아난 그 구멍 혈이 있거든. 그래서 세 명의 그 성인이 솟아났다 그래갖고 삼성혈 해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삼성혈에 가면 지금도 그 고씨, 양씨, 부씨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내가 기억하기는 그래. 고씨, 양씨, 부씨뿐만 아니라 문씨까지도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왜 문씨를 거기서 지낼까? 제주도는 옛날에 4대 대성 하면 고, 량, 부, 문까지 해서 제주도의 4대 대성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고씨, 양씨, 부씨는 원래 제주도 출신들이야. 제주도에서 거기서 기원한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 문씨는 남평에서 기원한 사람들인데 왜 대성이 됐을까? 제주도. 내가 너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엔 가면 한반에 초등학교 한반에 가면 적어도 문씨들이 한 아무리 작아도 서너 명은 있어. 근데 너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너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문씨들이 굉장히 많아. 육지 보면 우리가 성씨 순위로 한 40, 우리가 한 40만, 50만인가 성씨 순위로는 굉장히 뒤에 있는데, 그 제주도에는 굉장히 문씨가 많단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주도는 그러니까 고씨, 양씨, 부씨 빼고는 다 이 한반도 육지에서 내려간 성씨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대부분은 조선시대 때 들어온 성씨들이 많은데, 우리 남평문씨는 고려 때, 고려 명종 때 들어갔다고. 제주도에 들어가는 거를 입도라고 하거든. 들어갈 입. 그래서 제주도는 항상 너 입도 몇 대야? 그러면 입도 1세, 입도 2세. 나는 입도 28세. 너는 입도 29세.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맨 처음 들어온 그 조상님을 입도조라 그러거든. 그게 제주도만의 특색인데. 명종 때 들어왔어. 우리가 왜 들어왔느냐? 명종 때 보면 제주도의 판세가, 제주도는 아까 얘기했잖아. 고씨, 양씨, 부씨가 제주도를 다스렸단 말이야. 거기 지배 세력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제주도의 지배 세력은 그 이름을 뭐 성주, 왕자 이렇게 그 지배 세력의 이름을 성주, 별성자에다가 그 임금 주자 쓰고, 왕자는 그 임금 왕자 쓰고, 이렇게 해서. 아마 성주는 어떤 그 옛날처럼 그 재정일치 사회 있잖아. 어떤 그런 그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 성주가 조금 왕자보다는 격이 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성주를 고씨가 맡았고, 그다음에 왕자를 주로 부씨도 맡았다고 하는데 주로 양씨가 맡았어. 아마 부씨는 지금도 숫자가 좀 작아. 아마 세력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고씨와 양씨가 제주도를 이제 좀 나누어서 다스렸지만 고씨가 약간 우위에 있었던 것 같고, 양씨가 자꾸 이제 고씨의 세력을 넘보니까 고씨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육지 육지 세력인 그 당시에 육지는 고려시대였어. 고려시대 어느 시대냐면 무인정권, 무신의 난 일어나 가지고 무인정권 시대. 그래서 무신정권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그 문신들이 무신들을 막 무시하니까 무신의 난 일으켜 가지고 그 정권을 잡았잖아. 정권을 잡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의 육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 조상님 중에 문극겸이라고 문극겸이 그 불의에 그 굴복하지 않고 하니까 이제 무신들은 약간 그 지식이 좀 모자라잖아. 그래서 그 우리 조상님 중에 문극겸 할아버지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 어쨌든 그 무신정권 하에서 그 우리 문극겸 할아버지가 그 무신들하고도 통하고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제주의 고씨가 이제 딱 보니까 무신 정권 하에서 복잡하지만 그 문씨가 무신들도 좀 잘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그 남평문 씨의 원래 본거지가 남평이잖아. 지금 보면 전라남도 나주 쪽이니까 지리적으로도 제주도하고 가깝고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외세를 우리 육지 세력을 그 불러들여서 양씨를 견제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고씨와 양씨가 제주도를 막 나눠서 다스리다가 이제 양씨한테 위협을 느낀 고씨가 문씨에게 도움을 청해갖고 문씨가 들어가지. 들어가서 그 문씨가 제주도에 맨 처음 들어간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고씨 집안의 아가씨랑 결혼을 하는 거지. 너무 멋있잖아. 봐봐, 지금도 그런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문물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문화나 문물이 육지보다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 육지에서 정말 훤칠한 그 남자가 내려간 거 아니야. 우리 그 고씨 할머니는 야 얼마나 얼굴 하얀 지금 보면 서울 남자 같은 육지 남자가 다 온 거 아니야. 하여튼간 그 육지 남자가 가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이거는 사랑의 이야기고 그 문씨 세력이 가서 문씨가 그 세력들 좀 끌고 갔겠지. 가가지고 고씨랑 연합해서 양씨를 눌러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문씨가 그 왕자라는 그 자기를 그 이후로 문씨가 세습을 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탐나 왕자라고. 탐나 왕자. 우리는 탐나 왕자의 후손이고 우리 문씨가 133년간 어쨌든 탐나를 다스린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탐나에 굉장히 남평문 씨가 지배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고씨와 같이 제도도 다스렸고 그래서 고량 부문이 이게 문씨까지 이제 그래서 삼성혈에서도 문씨까지 제사를 지냈었다가 어쨌든 나중에는 그 삼성혈이란 것 자체가 그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우리 문극겸 할아버지 있잖아. 문극겸 할아버지의 사위가 누구냐 하면 이린, 이 성이 이고 이름이 린이야. 이린이라고 그 무신정권 하에서 이의방이라고 정종부 이의방 할 때 그 무신의 난 일으켰던 거기에 있었거든. 이의방도 나중에 죽지만 그 이린이 그 문국겸의 사위로 들어와. 이린의 6대 손이 6대 손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야. 그러니까 우리 남평문 씨의 외손들이지. 그 조선을 세운 이 씨는 다 우리 문국겸 할아버지의 외손들이야, 외손.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남평문 씨가 제주도에 가서 쭉
그 지배 세력에 대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고려 명종 이후로 쭉 그 우리 탐나 왕자의 후손들이 쭉 오다가 나는 28대, 너는 29대 때 다시 이제 원래 우리는 육지 사람이야. 제주 사람이 아니라. 아니 뭐 제주 사람인데.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 언제 한번 남평에 가면, 지금도 가면 남평에 가면 그 우리 그 시조 그 모셔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언제 한번 가보자. 그 남평에 가면, 지난번에 나 옛날에 날 한 번 가봤는데 이게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뭔가 살짝 하여튼 그래. 자, 궁금한 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물어. 응? 4분 더. 야, 그런데 그 잠깐 컷. 그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그 옛날만 해도 그 육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 한번 가려면 배 타고 굉장히 오래. 그래서 제주도는 그 뭐랄까 그 옛날에는 그 특히 조선 시대 때는 그 잘못하면 우리 귀양을 보냈잖아. 유배를 보내고. 높은 그래서 제주도에 다양한 육지에서 성씨들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들어간 경우는 그 귀양 간 사람 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 귀양 간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래서 귀양 갔다가 거기 현지에서 후손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후손들도 굉장히 많아. 귀양 간 후손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남평문 씨는, 우리는 그 귀양 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치 역학에 의해서 그 실제로는 우리 족보에 보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제주도의 문물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갔다고 우리 족보에는 나와 있거든. 그 실제로 우리는 귀양 간 것이 아니고 왕명에 의해서, 물론 그 제주도의 그 고씨 세력들이 육지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 형식은 왕명에 의해서 가는 형식을 취했겠지. 그래서 그 제주도의 성씨들이 내려간 케이스들이 뭐 귀양강 케이스도 있고 아닌 경우도 귀양강 케이스들이 그래서 꽤 많아요. 조선시대 때가 귀양을 많이 본.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귀양간 케이스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만 해도 거의 그 독립국, 반독립국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고려에서 관리를 파견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성주 왕자라는 거를 쓴다는 거는 이것이 어떤 그 고려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막 귀양 보내고 그러는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귀양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치 역학적인 거 그렇게 해서 갔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제주도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인구 대비로 보면 이게 머리가 좋아. 왜 그럴까 하면, 이게 고씨양씨 부씨 말고도 그 당시에 귀향을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야. 정치 지금도 보면, 지금도 막 여당과 야당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정치 싸움에서 하다가 그때 막 죽을 죄를 막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갔다기보다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그냥 거기서 즉결 처형하겠지. 제주도까지 귀향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하이 레벨의 그 어떤 정치 세력들 간에 하다가 정치 싸움에서 패배해서 귀향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되게 지식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어서 그런지 제주도 사람들이 그 내 생각에는 머리도 좋은 것 같고 어떤 경우에서 약간 비판적이고 시대를 보는 게 있고 요새는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 어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제주도는 한쪽만 무조건 지지하지를 않았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이쪽. 그래서 제주도에서 1위 한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 당선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요. 어떤 비판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 조선 때 들어와서야 사실은 완전히 한반도에 완전히 복속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자라는 게 없어져.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한반도 그 실제로 거기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위치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 신라의 저기 황룡사 구총탑에 보면 전국의 전 세계에서 거기에 복속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탐나도 있어. 구층이 각 나라를 얘기한 거거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4.3 사건이 왜 4.3 사건도 나는 그것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 왜냐면 제주도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한반도에도 많이 갔지만 일본에도 가까우니까 공부하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떤 선진 이론이나 사상들도 많이 배우고 왔었어.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 하여튼간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같이 한 정부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돼 갖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는 거의 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예 그냥 막 공무원들까지 다 파업해 가지고 아마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선거를 못 치렀을 거야. 선거를 못 치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그것이 결국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비판적인 제주도 사람들 똑똑한 뭐 다른 지방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도 좀 있겠다. 컷. 그런 생각을 했었어. 왜 제주도만 그 많은 것 중에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